오늘 주제는 캐시우드의 디플레이션 경고와 AI 시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AI가 생산 비용을 급격히 낮추면 우리 주변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사용하는 비용이 지난 5년 사이 최대 98%까지 급락했어요. AI 학습 비용이 98% 하락이라니.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AI를 훈련시키는 비용이 연간 75%씩 줄고 출원 비용도 98% 하락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고품질 AI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네요. 맞아요. 게다가 로봇과 자동화 기술도 발전하면서 노동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에서 로봇 한 대가 인간 노동자 여러 명일을 대신하며 비용을 50% 이상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로봇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겠네요.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기업 간 경쟁이 심해져요. 결국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 산업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게 역사적 사례예요. 보통 AI가 경제를 과열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인가 봐요. 네. 그런 오해가 많아요. AI가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만 부추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흥미로워요. 캐시우드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캐시우드는 최근 AI 같은 지수 기술이 디플레이션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미 0.8%까지 떨어져 음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디플레이션 혼란이라. 그게 돈의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결국 AI 혁명이 경제 가격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어요. 돈의 구매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건 물건이 싸져서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왜 혼란이래요? 요약하자면 AI가 비용을 낮춰 물가 하락 압력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돈의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예요. 디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물건 가격이 떨어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엄청난 부채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글로벌 부채 규모가 약 310조 달러에 달하죠. 310조 달러라. 그게 GDP의 몇 배나 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GDP 대비 310% 수준이에요. 대부분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로 이뤄져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 이 부채의 명목 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가 올라가요. 실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부채 갚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연 3%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부채 실질 가치가 조금씩 줄어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에서는 반대로 부채 부담이 커져 기업과 가계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이 돈을 갚기 힘들어지면 대출도 줄고 경제가 멈추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과 임금이 떨어지면 부채 상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대출 수요가 줄고 부실 채권이 늘어요. 이게 금융 시스템에서 신용 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생겨요. 신용 경색이라.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이네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대표 사례로 1930년대 대공황이 있어요. 물가가 25%나 떨어지면서 부채 위기가 폭발했죠. 일본의 장기 침체도 비슷해요. 디플레이션이 경제 순환을 막은 케이스예요. 그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무섭네요. 캐시우드는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경고한 건가요?
캐시우드는 최근 비트코인 인베스터 위크에서 AI 생산성 충격이 이런 금융 취약성을 드러낼 거라고 했어요. 급속 디플레이션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AI가 생산성을 높여 디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그게 부채 문제를 터뜨릴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요약하자면 디플레이션은 가격 하락 이상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워요. 부채 중심 경제에서 특히 취약하죠. 그렇다면 기술 발전이 대부분 자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어떤 자산이 예외일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에 부동산이나 금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기술 발전이 과연 그렇게 작용할까요? 보통 기술이 자산 희소성을 더 높여 가격을 올릴 거라 보는 오해가 있죠.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런 오해가 흔해요. 기술 혁신은 자산 희소성을 높여 가격만 올린다는 착각이죠. 실제로는 대부분 자산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거네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을 보죠. 건설 자동화와 AI 설계 기술의 비용을 30에서 50%까지 낮추고 있어요. 3D 프린팅 주택 건설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건물을 며칠 만에 짓는 사례가 늘고 있죠. 3D 프린팅으로 집을 프린트하듯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이 기술이 보급되면 건설 비용이 떨어져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흥미로워요. 금 같은 귀금속은 어떨까요? 금은 한정된 자원이라 공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채굴 분야에서도 AI 기반 탐사와 로봇 채굴이 효율을 20에서 40% 향상시키고 있어요. 최근 AI가 미발견 금광을 예측한 사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지난 2월 네바다 프로젝트에서 AI가 새로운 타겟을 찾아냈죠. AI가 금광 위치를 예측한다니. 채굴 효율이 그렇게 오르면 금 공급도 늘겠네요. 네. 매장지 발견율이 높아지고 채굴 비용이 줄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과거 희귀했던 자원이 기술로 풍부해지는 패턴이죠. 대부분 실물 자산이 그런 구조인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따라 늘어나는 거요. 그렇죠. 대부분 실물 자산은 가격 상승 시 공급 탄력이 커요.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는데 기술이 그 과정을 가속화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처럼요. 무어의 법칙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정확한 예시예요. 반도체는 기술 발전으로 공급이 폭증하며 가격이 지속 하락했어요.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죠. 과거 귀했던 게 이제는 저렴해졌어요. 캐시우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AI가 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요. 캐시우드 관점에서 AI는 자산 공급을 폭증시켜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들어요. 이게 디플레이션 환경을 더 강화할 거라 봐요. 기술이 모든 걸 풍부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요약하자면 기술 발전이 부동산 금 같은 자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누르는 거네요. 대부분 자산의 상대적 희소성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AI 시대에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기술 발전에도 공급이 절대 늘지 않는 자산은 없을까요? 네. 그런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에 의해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2100만 개로 고정이라. 그게 기술 발전과 무관하다는 건가요? 맞아요. 어떤 기술 혁신도 이 공급 한도를 바꿀 수 없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코드로 강제하는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보통 채굴 기술이 좋아지면 금처럼 더 많이 캐낼 수 있을 텐데 비트코인은 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요. AI나 로봇 채굴이 발전해도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으로 그걸 막아요.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게 뭐냐면요. 채굴자들이 많아지고 장비가 좋아져도 매 10분마다 블럭 하나만 생성되도록 자동 조정돼요. 현재 반감기 기준으로 블록당 6.25 비트코인이 발행되는데 이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즉, 채굴 경쟁이 치열해져도 발행량은 그대로라는 거네요. 정말 절대 희소성이군요. 정확해요. 물리적 자산처럼 공급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디지털 금이라. 기존 금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더 있나요? 금은 기술로 채굴 효율이 오르면 공급이 늘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 막아서 안 돼요. 이 구조가 AI 시대의 희소성의 핵심이에요. 캐시 우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비트코인을 왜 특별히 강조하세요? 캐시 우드는 최근 비트코인 투자자 위크에서 AI가 일으킬 디플레이션 혼란 속에 비트코인이 번영할 거라고 했어요. 디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강조하며 신뢰할 대안이라고 봐요. 도kun내주라. 돈 가치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해요. 공급이 고정된 자산이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크죠. 캐시우드도 이 논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추천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기술 발전에도 공급이 절대 안 변하는 유일한 자산이네요. 네. 다른 자산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AI 시대에 이런 희소성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희소성만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은 희소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채택 같은 수요 요인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유동성이 뭐예요?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과거 연준의 양적 완화 기간에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인 사례가 많아요. 중앙은행 돈 풀기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라는 거네요. 최근 추이는 어때요? 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0.9 수준으로 높아요. 연준 정책 변화처럼 유동성이 늘면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희소성에 유동성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어요. 맞아요. 또 다른 요인으로 기관 채택 확대가 있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 후 기관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고기F가 뭐예요? 그게 기관 투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기관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줘요. ARK 인베스트 같은 펀드가 적극 투자하며 유입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시장 분석이 나와요. ARK 인베스트가 캐시우드 회사잖아요. 최근에도 사들이고 있나요? 네. 최근 2월 10일에 ARK 21 시어스 비트코인 ETF가 하루에 6,85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어요. 이런 기관 수요가 지속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몰리니 안정성이 높아지는 느낌이네요. 추가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도 중요해요.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며 신뢰도가 올라가죠.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1.09 제타해시로 역사적 최고 수준이에요. 가리시로스온이 뭐예요? 그게 네트워크의 어떤 의미인가요? 해시레이트는 네트워크 전체 채굴 컴퓨팅 파워예요. 높아질수록 공격이 어려워져 보안이 강화되고 투자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보안이 튼튼해지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좋겠어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금처럼 거시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캐시우드가 장기적으로 150만 달러 가격 목표를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150만 달러라. 그게 현실적일까요? 어떤 근거로요? 시장에서는 AI 디플레이션 속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증할 거라 봐요. 희소성과 이런 수요 요인이 만나
구조적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요약하자면 희소성의 유동성, 채택, 보완이 더해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AI 시대에는 디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상호작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만드는 시대에 가장 희소한 것은 무엇일까요?